네, 무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다된다 트레이딩 스쿨에서 첫 강의를 하게 된 아난자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기 청사진님의 강의를 듣고 수강을 했었던 수강생입니다. 그때 1기 강의를 들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청사진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언제쯤 저렇게 매매할 수 있을까? 언제쯤 저렇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뭐 운이 좋게도 현재 이 강사의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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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제로 서바이벌이라고 지었는데요. 저도 청사진님의 강의를 듣고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 계좌 관리나 아니면 좀 마인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다른 뭐 억대 트레이더 분들처럼 그렇게 크게 폭발적인 수익금과 수익률을 내지는 못하지만 좀 안정적인 계좌 관리나 꾸준히 돈을 버는 방향성을 저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자라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서바이벌이라고 부제를 지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필명은 안한자적이라고 지었습니다. 라이커 브로드 리버인데 이게 저희 집 가문이에요. 넓은 강물처럼 유유히라는 뜻인데 뭐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훈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 가훈이랑 또 안한자적 이런 의미가 되게 또 비슷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도 이제 제 삶의 방향성을 좀 이 가훈처럼 가고 싶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에서 안한자적으로 네, 짓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이는 95년생 만 29살이고요. 뭐 사람들은 서른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체감이 안 돼서 그냥 뭐 이때 마지막이다 이런 게 생각을 하고 어,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사회 경력은 제가 뭐 직장을 다니거나 취업을 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하고 그 극단 생활을 약 2년 정도 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진로를 바꿔서 이제 연기가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그때 다시 대학을 조금 늦게 들어가서 연기를 하고 극단 생활을 하다가 그쪽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결과는 뭔가 예를 들어 연기를 예로 들면 이 분야는 내가 연기를 잘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그 외, 다른 외적인 요소들이 너무 중요하고 어쨌든 결정적으로 그 캐스팅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노력으로 꼭 되는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가진 게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은 뭐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 유명해지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많이 현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주식은 어,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페이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주식이 다른 뭐 어떤 분야보다 쉽다라고 하는데 물론 주식 어렵죠. 정말 어려운 분야고 뭐 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말이긴 한데 그래도 올바른 방향성으로 공부를 한다면 저는 주식의 분야에서는 충분히 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정도의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넘어가서 주요 매매 기법은 종가 베팅과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주로 하고요. 이거의 비중은 반반인데 장세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종가 베팅 장세가 뭐 장세이면 종가 베팅에 조금 더 비중을 두기도 하고 반대로 뭐 너무 순환 테마 순환매가 빨라서 어떤 게
주목을 받을지 모르겠다, 뭐 그럴 때는 시간의 단일가로 넘어가서 끝까지 확인한 다음에 단일가에서 이제 매수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비중이 많이 달라지고요. 어, 이 매수 근거에 주로 재료를 기반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사진님의 매매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제 또 어, 나름의 주특기인 시장 트렌드를 이용한 매매를 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에서 청사진님과 이제 조금 차별화를 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룰 생각이고요. 이거는 뒤에 좀 좋은 예시가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와서 있으니까 그때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레이딩은 2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 6월에 청사진 1기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제 이 계좌인데 제가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제가 이 어떻게 벌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이 당시 이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제가 매매 관점이 그렇게 좋거나 뭔가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 손익비나 좀 비중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바뀌니까 계좌가 어떻게 이제 수익은 조금씩 나더라고요. 근데 매매 관점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부족했죠. 이 당시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한계를 많이 느끼고 내가 여기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나? 뭔가 매매 근거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많이 벽을 느꼈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와중에 청사진님이 강의를 한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또 저랑 되게 비슷한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청사진님도 종가 베팅과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하시고 저도 그쪽만 원래 처음부터 팠었던 상태라 종가 베팅이랑 시간의 단일가 말고는 매매를 주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공부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절대 알지 못했을 부분들에 대한 걸 강의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제 시간을 단축시켜준 강의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강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고 강의를 많이 듣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뭐 저 또한 되게 수많은 강의를 들었었고 물론 그 중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던 강의도 있었고 반대로 뭐 강의가 좀 생각보다 별로였던 강의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생각보다 별로였던 그 강의 안에서도 분명히 얻어갈 거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다고 하면 빠르지만 좀 안정적이게 자리를 잡게 된 이유도 수많은 강의를 듣게 된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를 들으면 하나도 도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약간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어, 본인이 매매로 이제 꾸준히 수익을 내려면 분명히 그러니까 강의에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강사가 이 수강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제한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뭐 내 강의만 들으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분명히 수강생 분들의 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대신 강의로 인해 이제 올바른 방향성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관점들을 들으면 이게 분명히 나중에는 다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뒤늦게 이제 이 당시 이 분께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제 막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약간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꼭 강의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사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수익을 못 냈을 때 혹은 저당 이렇게 계속 갈팡질팡 할 당시에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어떤 벽에 막혀서 좀 방향성을 못 잡았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 부분을 해결을 많이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에 그런 부분을 많이 넣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당시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다면 좀 더 빠르게 가지 않았을까? 혹은 어떤 좀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했었으면 효율성이 더 좋지 않았을까?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콕콕 집어서 강의 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목차는 이거는 소개는 해드렸고 이제 나만의 주식 루틴 그리고 최근 트레이딩 리뷰 및 Q&A 설문지 답변 이것도 몇 가지 받아서 이따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한자적 서바이벌 커리큘럼 안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만의 주식 루틴. 어, 저는 루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루틴을 잡혀야 좀 체계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고, 뭐, 삶의 밸런스가 또 맞아야 내 몸 상태가 좋아야 또 매매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제 루틴을 보시면 저는 오전 8시에 기상을 합니다. 8시에 기상을 해서 각종 텔레그램으로 뉴스를 확인하고요. 제가 뭐 네이버 뉴스나 이것저것 좀 다른 데를 디테일하게 찾아봐도 웬만하면 다 텔레그램에서 이게 정보가 나오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장전 시간에 매수할 종목이 있다 싶으면 이제 8시 반에 장전 시간에 매수를 주문을 넣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중요도 별 3개를 드렸어요. 별 3개를 이제 준 이유가 이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인 시황 체크를 하고 좀 시장의 전반적인 이 흐름을 느끼고 좀 시나리오를 세우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상당히 집중을 해서 좀 뉴스도 체크를 하고 뭐 미장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9시부터 9시 반 이 당시에는 저는 오버나이트 한 종목을 매도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오전장 어떤 게 움직이나 관찰을 하다가 한 9시 반쯤 매매를 종료하고 컴퓨터를 끕니다. 여기는 중요도 하나인데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전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 저도 많이 연습을 해봤지만 계속해서 손실이 나고 저와는 성향이 많이 맞지 않는 템포와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많아서 이제 오전 매매는 조금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좌 방어를 위해서. 여기는 별 하나를 드렸고요. 오전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뭐 헬스를 간다거나 아니면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휴식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그래서 별 2개를 줬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몸 상태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는 뭐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뭐 영화나 넷플릭스 이런 거를 주로 뭐 보기도 하고 아니면 낮잠도 자기도 하고 그렇게 제 컨디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1시 반부터 2시까지 제가 이 시간에도 별 3개를 드렸는데요. 이때는 이제 종가 베팅 할 종목을 추리는 시간이라서 제가 또 중요도 별 3개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시황이 제가 시장을 보지 않는 시간 동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 전체적으로 쭉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특징주가 어떤 게 나왔나 그리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 혹은 어떤 일정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런 이 과정을 이제 거친 다음에 제 관심 종목에 종가 베팅을 어떤 종목을 할 것인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볼 것인지 이 시간에 거의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내가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네, 그래서 별 3개고요. 2시부터 3시 반까지는 종가 베팅 매매를 하고 4시부터 6시까지는 또 시간에 매매를 합니다. 이때는 제가 별 하나씩을 줬어요. 그 이유가 왜 매매 중요하지 않냐? 왜 매매 때 정작 별을 하나를 줬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매매 중요하죠. 매매도 저 당연히 집중해서 하고 절대 설렁설렁 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매매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우고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정, 준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있죠.
예, 그 말처럼 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그냥 매매를 거들 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어긋나면 이제 뭐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지 않거나 그렇게 이제 하면 되고, 뭐 물론 저도 중간쯤에 막 양봉 세우고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저 또한 어 흔들리고 혼동, 이거에 대해 막 현혹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가 뭐 매매를 할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뇌동매매잖아요. 내 시나리오에 있지 않은 매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잘 벌 때도 있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좀 보니까 그냥 다 결과적으로는 또이또이더라고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게 벌고 잃고 하다 보니까. 정작 제 계좌 통계를 내보면 정말 큰 수익을 준 날이나 종목은 다 대부분 이 과정에 입각해서 이제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맞아 떨어진 그런 종목들이 큰 수익을 주고, 그래서 이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는 조금 힘을 빼서 하자. 네, 그 표현이 맞겠네요. 힘을 빼서 하자라는 의미에서 별을 하나를 드렸고요. 그리고 6시부터 8시까지는 뭐 또 저녁밥을 먹고 조금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다가 8시부터 저녁 10시 혹은 그 이상까지 당일 매매 복귀를 합니다. 여기는 별 5개를 줬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별 5개를 줬습니다. 이 복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막 복귀가 중요하다, 복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정작 이 복귀를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복귀하는 부분을 아예 한 강을 지정을 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복귀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로 복귀를 해야 되고,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강의에서 많이 다룰 생각입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또 더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 파트 3로 넘어가면, 네, 파트 3로 넘어가면 최근 트레이딩 리뷰 및 Q&A 설문지 답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 매매한 종목의 케이스에서 몇 가지 그냥 좀 저의 관점을 알려드리고, 저는 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지, 어떤 관점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매매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Q&A 설문지 답변은 제가 질문을 사전에 좀 몇 개를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종목 3개를 들고 왔는데요. 이 바이셀 차트는 제가 직접 매매를 한 27일날 매매를 한 종목들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최근에 가장 강한 비중으로 이제 베팅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단지 그냥 큰 수익이 나서 뭔가 자랑을 하려고 들고 온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 되게 제가 하는 그 매매의 모든 것들이 좀 잘 녹아 들어간 케이스 같아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단지 이 바이셀 차트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이 이 테마를 매매하면서 제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봤는지, 그리고 어떤 걸 중요하게 보고 매매를 했는지, 그런 관점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제가 이 당시 이제 느끼고 있던 그 시장 상황이, 이 존재하던 이제 테마들이 있었어요. 뭐 해리스 테마도 있었고, 트럼프 테마도 있었고, 전기차 테마도 있었고, 근데 약간 느낌이 이제 모두 좀 상승 피로감이 높아서 좀 연속성이 없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상승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이제 저 나름의 이제 노하우이긴 한데, 그런 것들도 이제 강의에서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모든 테마들이 좀 다 상승 피로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이제 쏠릴 데가 없어서 신규주까지 막 수급이 돌았던 상황까지 이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딥페이크 테마,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새로운 테마가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때는 물론 재료의 크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매매를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근데 뭐 단지 처음 나왔다 해서 이 종목이나 섹터를 좋게 본 관점이 아니라, 이 당시 이 재료의 강도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매매를 한 건데, 사실 딥페이크 테마가 처음 나온 테마는 아니죠. 과거에도 이제 반짝했었던 테마고, 어떻게 보면 뭐 프레시하다라고 생각하면 뭐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딥페이크가 좀 이 날을 계기로 되게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받았던, 좀,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되게 강한 의지가 보였었잖아요. 이 딥페이크를 좀 방지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멘트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27일에 그 나왔었는데, 이제 28일에도 회의가 있다 라는 또 뉴스가 있었어요. 27일에도 회의를 하고 긴급 회의를 하고 28일에도 본 회의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를 당연히 이거는 시세가 내일까지 연속성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 얘가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다음 날도 어차피 시세를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이 딥페이크 테마의 매매 아니요. 이 딥페이크 테마가, 제가 이거 제일 뉴스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인데, 어, 사회적 파장이 크냐 안 크냐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했고, 결론적으로 이게 저녁 9시 뉴스에 도배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저는 그 판단으로 이제 재료를 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 딥페이크 뉴스는 이거 무조건 9시 뉴스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메인 뉴스를 장식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그러면 이거는 내일 무조건 시세가 더 이 자리가 높지만 이 상한가 근처였거든, 거의 상한가 근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충분히 싼 가격이고 나는 떨어지면 더 받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약 2시쯤부터 그냥 계속 사들고 갑니다. 제가 이거 뭐 한싹 같은 경우는 타점이 조금 그런데요. 제가 이때 더 떨어지길 빌었어요. 사실 더 떨어졌으면 좋은 평단에서 담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안 떨어져가지고 위로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도중에, 물론 그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비중을 막 엄청 크게 담지는 않았죠. 그래도 비중 조절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박앤세일 구간이 옵니다. 네, 이때는 정말 그 세일 구간이다 생각을 해서 어, 그냥 단순히 물타기가 아니라 정말 과감하게 받고, 어차피 이 가격은 내일은 결국 싼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쭉 받았습니다. 받고 약간 반등에 이제 조금 비중이 오버된 경향이 있어서 이제 약간 물량을 조절을 하고 다시 그냥 제가 생각한 비중으로 오버나잇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도 뭐 비슷한 관점이고요. 결국은 제가 보시면 거의 시간대가 비슷하죠. 한 2시쯤부터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이 종목은 조금 빨리 이 세일 구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밑에서 많이 잡았고요. 그래서 반등에 약간 물량 비중 조절을 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관점도 있겠지만, 제가 또 하나의 이제 조건 값으로 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 이제 대장이, 잠시만요.
한빛소프트랑 CU박스가 상한가를 먼저 갔었죠. 근데 제가 얘네가 대장을 먹는 조금 아쉽긴 했어요. 아, 이거 오전에 봤었다면 꼭 뭐 조금이나마 상따를 해봤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전은 뭐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 나름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하진 않았는데, 저는 그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것을 보고 좀 더 이제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얘네가 갭이 굉장히 높게 뜰 확률이 높다. 뭐 잘하면 진짜 점상으로 출발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관점이 뭐냐면, 최근 이제 상한가 트렌드를 보면 바닥권에 있는 증백자리 종목들이 되게 상한가를 많이 갔어요. 그 종목들이 뭐 재료가 있어서 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상한가를 막 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최근 시장의 트렌드라고 저는 읽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다음날 그렇게 상한가를 가서 다음날 뭐 움직임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갭도 괜찮게 떠주고 막 2연상 3연상 가는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 이거는 트렌드다. 다음에 뭐 그때부터 이제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런 테마가 나오거나 조건 값이 나왔을 때 증백자리가 대장을 한다면 그 테마가 뭔가 갭이 더 높게 뜰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때마침 한빛소프트와 CU박스가 대장 부대장으로 해서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차피 갭이 높게 뜰 확률이 높으니, 그리고 뭐 그것만 보지 않았죠. 당연히 제가 앞서 관점을 설명드렸듯이 재료의 연속성도 있었고 대통령의 강한 의지, 그리고 일정 시장에서 이 뭐랄까 돈이 갈 데가 없는 그런 갈팡질팡한 상태에서 이런 강한 테마가 나왔으니 이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 9시 뉴스에 도배가 되면 분명히 오전에도 이 종목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타점이 무의미한 게, 저는 어차피 그냥 계속 사고 오버나잇을, 제가 생각한 비중을 담아서 오버나잇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해서 운 좋게 뭐 수익이 나서 정말 뭐 만족했던 매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CQ센 이 종목도 굉장히 비중 베팅을 합니다. 이 종목이 보시면 되게 거래량도 없고 시가총액도 작고 너무 가볍고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어요.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라 이거를 물량을 싣기도 무섭고, 제가 이걸 만약에 잘못 샀다가 뭐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거 물량을 털기도 힘들거든요. 이 호가창이 너무 텅텅 비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비중 베팅을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물론 얘 종목의 과거의 끼도 참고를 했고요. 이 섹터가 움직였을 때, 디지털 보안 이쪽이 움직였을 때 CQ젠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그 과거의 데이터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가의 분봉 흐름,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언급드렸던 얘도 증백, 바닥권에 있는 증백 종목이었어요. 저시총 증백 종목이라서, 아, 이거는 만약에 이때 판단을 했던 게, 아, 이 테마에서 아마 시간의 상한가가 하나는 나올 것이다. 근데 그 하나가 과연 뭐가 될 것인가를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종목을 이제 선정을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과감하게 매수를 했는데, 이 테마 안에서 이제 시간의 상한가가 갈 거라는 것도 제가 이제 제 데이터죠. 네, 제가 그동안 매매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아, 이거는 갈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 때 되게 많이 풀어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아서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확률 높은 곳에 제가 베팅을 하기 때문에 뭐 악재나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죠. 어쨌든 이것도 이제 관점을 설명을 드린 게, 증백의 바닥권, 그리고 이 종목의 끼, 그리고 테마의 강도, 재료, 시장 상황 전체적인 거를 판단해서 이 종목을 과감하게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나 이 트렌드를 읽는 그런 관점에서 되게 많이 묻어나는 그런 매매였어서 이 종목도 같이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뭐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나는 강한 테마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나, 이거는 이제 그것도 앞서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려고 해요. 제가 이제 앞전에 알려드렸던 그런 관점들을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이러하고 내가 지금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런 플로우들을 좀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테마의 강도를 느끼는 나의 관점. 네, 이것도 앞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시장 전체적인 상황과 그리고 재료, 뭐 일정, 종목들의 끼,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그렇게 매수를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강의를 하면서 되게 많이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이 섹터도 이제 제가 오전에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난 상태에서 뭔가 이제 월 말도 얼마 안 남았고 수익 좀 지켜야겠다라고 이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데 어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2시가 넘어서 연달아 이렇게 현대차 자율주행 파운드리 본격화 뭐 2030년까지 120조 투자 뭐 하이브리드 차종 2배로 확대 이런 종목들이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료의 강도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제가 좋게 보는 여러 가지 또 조건 값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또 너무나 부합하는 종목들이 나와서 제가 이 오후장의 매매를 안 하려다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열심히 조금 비중을 낮춰서 매매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이콤과 슈어소프트 테크를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수강생분들이 물론 타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하면 더 싼 가격에서 잡을지 그런 고민도 필요하고 어, 좀 뭐랄까 제가 이런 관점들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 매매에 대한 너무 정형화를 하지 않았으면 해요. 뭐 예를 들어 차트나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뭐 어디 지지대 산다, 저는 그런 거는 물론 이 앞전에 이런 상황이 제가 말한 이 관점들이 다 참고를 한 상황에서 이 종목을 매매해야겠다. 그때는 이제 그 기술적 관점에서 이제 어느 부분까지 와오면 좀 과감하게 받아봐야겠다.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게 그렇게 꼭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되게 높은 자리거든요. 높은 자리인데 이 부근에서 과감하게 잡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이게 지지가 있어서 사실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높은 자리라 사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거는 절대 정형화를 해서는 나올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과거에 그런 기술적 관점이나 뭔가 이 정형화를 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어, 그런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낭비를 했고, 물론 그런 공부가 있었고, 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을 보는 관점과 이런 것들이 다 참고가 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타점을 디테일하게 잡는 그런 연습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단지 기술적 분석 이런 거에 의존해서 절대 매매를 아, 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절대 정답도 없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사서 제가 시간의 단일가에 총 다 매도를 합니다. 이 종목도.
그렇게 매도를 해서 잘 매매를 끝냈고요. 그리고 또 이틀 전에 블루엠텍 매매 관점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최근에 또 이 테마 두 개를 좀 수익을 잘 내고 나와서 이제 수익금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매매를 막 횟수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블루엠텍이란 종목도 좀 괜찮은, 제가 시장의 트렌드를 설명하기엔 좀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종목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 뉴스로 갔었잖아요. 위고비 뉴스를 갔는데 제가 이 종목을 종가에 사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물론 차트도 이뻤고요. 그리고 뭐 시장에서 좀 얘가 그나마 주목을 받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것도 약간 트렌드에 대한 관점인데, 그리고 제가 또 큰 손실이 난 케이스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일신석재고 종가에 많이 이제 종가 베팅을 했었던 상태였고, 그리고 SY 스틸텍은 시간에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매수를 한 관점은 케네디가 사퇴를 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케네디가 이제 계속 사퇴를 하니 많이 그러고 있는데, 뭐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 확률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뭐 트럼프의 이제 붙니 안 붙니 그런 얘기가 오가던 와중에 이제 주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사퇴 여부에 대한 그 본인의 의견을 이제 말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어서, 저는 사퇴를 하고 케네디가 트럼프에 붙을 거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매수를 해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시간에 이제 한 5시쯤에 케네디가 사퇴를 합니다. 그때 이제 속보로 뉴스가 떴었고, 그래서 SY 스틸텍이 그때 시간에서 반응을 했죠. 그래서 SY 스틸텍을 조금 누릴 때 사서 같이 이렇게 오버나잇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었던 게 뭐냐면, 케네디가 뭐 트럼프의 분야 사퇴는 사퇴를 했는데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냐 안 하냐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봤어요. 거의 뭐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과감하게 잡아갔었고, 실제로 주말에 이제 케네디가 트럼프 지지하는 뉴스가 뜹니다. 그래서 되게 행복하고 푸근한 주말을 보내던 와중에 약간 또 싼 게 있었죠. 제가 이 지지율을 볼 때 그 폴리마켓 에서 지지율, 이제 사설 베팅 업체 약간 그런 건데, 이거를 되게 많이 그 참고를 해요. 그 이 지지율을 할 땐, 지지율을 참고를 할 땐 그 폴리마켓을 좀 참고를 하는데, 케네디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케네디한테 역전을 당하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싸한데, 이거 오전에 뭐 어떻게 되려나 하고 오전에 이제 월요일 오전에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에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해리스가 트럼프의 지지율을 7% 정도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그 지지율 조사를 한 게 케네디가 사퇴하기 전에 아마 조사를 한 그 결과를 낸 걸로 저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과거 자료잖아. 아직 그럼 케네디가 붙었을 때 그 지지율이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이제 장전에 매도를 넣었지만 결국은 SY 스틸텍은 장전 매도가 되었고, 그래도 어쨌든 7%나 이제 지지율이 올랐다는 거는 트럼프 쪽에서는 악재죠. 악재니까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SY 스틸텍은 손절을 했고요. 일신석재는 장전 매도가 이제 잡히지 않고 개파락을 5%나 합니다. 5%나 하고, 이렇게 좀 뭐 반등을 기다리다가 정말 반등도 이제 오지 않고 쭉쭉 흘러내리는 모습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큰 손절을 보긴 했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도 이거는 매매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나리오상 그렇게 좀 매매를 할 만한 근거가 충분했고, 그치만 이렇게 뭐 악재 뉴스가 뜨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뭐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는 뭐 이런 악재나 제가 원하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에 100%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제가 이제 세운 시나리오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매매를 하면 이 손실들을 다 상쇄시켜 줄 만큼 큰 수익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어, 뭐 제 계좌가 그거를 증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고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와 그리고 매매 이런 관점들을 더 제 강의에서 디테일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파트 3 트레이딩 리뷰는 했고요. Q&A 설문지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공부와 테마 정리에 대해서 감을 못 잡겠습니다. 강의와 서적에서는 꾸준히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학습 목표가 불명확해서인지 쉽지가 않네요. 제가 이 마음을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요. 과거에도 이제 항상 고수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뭐 공부를 예를 들면 뭐 시장을 봐라, 종목에 매몰되지 말고 시장을 보아라, 큰 그림을 보아라, 비중 관리를 잘해라. 너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나도 그게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답답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제 머릿속에 그냥 다 때려 박았어요. 그게 뭐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올바른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때려 받고 저 혼자 데이터를 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조금씩 필터링이 되더라고요. 어떤 게 중요한 정보이며 이런 거는 더 딥하게 공부를 해야겠다. 반면에 이런 거는 정말 부질이 없었구나. 뭔가 이런 것들이 점차 좀 쌓이고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되게 좀 계좌 변화도 있었고요. 그런 공부를 좀 지속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강의에서는 많이 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아예 한 강을 편성을 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복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시장을 어떤 식으로 복귀를 하고 큰 그림을 복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더 효율성이 있는지 재복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아예 체크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이런 걸, 이걸 오늘 당일날 무조건 해라 라고 저는 체크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그 대학교 이제 동기인 동생이 있어요. 저랑 같이 살았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저보다 한 1년 정도 뒤에 주식을 시작하게 됐는데 손실이 굉장히 많이 본 상태에서 저는 이제 그때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동생한테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고 그걸 좀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봤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보고 이 공부 방법이 틀리지 않구나. 내가 지금 뭐 알려주는 이 방법이 정말 그렇게 추상적인 방법이 아니구나. 이걸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강의에서 정말 가감없이 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익비 좋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익일 때 버티는 법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발매도를 너무 하니 손익비가 안 맞아서요. 이거는 뭐 결국은 트레이더들의 평생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요. 이 손익비가 맞지 않아서요. 뭐
제 성향상 그 호가창의 큰 변동성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도 뭐 1, 2% 수익이 찍히면 팔고 결국 손실도 그 정도로 찍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손익비가 안 맞는 거죠. 이 손익비가 안 맞고, 그래서 저한테 맞는 이제 종가 베팅, 종가 베팅은 딱 시간대와 아니면 뭔가 뭐 3시 2시 반부터 3시 사이에 사서 다음날 팔던가, 시간의 단일가에 팔던가, 아니면 종가에 시세가 나면 팔던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이 뭐랄까 시세 변동성에 제가 휘둘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종가 베팅에서 손익비, 시간의 단일가에서 손익비를 맞췄는데, 이 부분이 비중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저만 봐도 제가 그렇게 승률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래도 5패 한 20거래일을 따졌을 때 한 5번, 6번은 무조건 손실을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꾸준히 항상 매월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손익비가 맞아서인데, 그 손익비를 저는 비중으로 맞춰버려요. 예를 들어 아까 블루엠텍의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그 딥페이크 테마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딥페이크 테마는 내가 원하는 내가 조건값들이 있잖아요. 제가 매매를 할 때 참고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원칙들이 다 맞아 떨어질 때, 그럴 때는 정말 강베팅을 합니다. 반대로 블루엠텍처럼 뭔가 하나가 마음에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블루엠텍은 재료가 이제 재탕이니까 그렇게 막 신선하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요소, 감점 요소가 있다고 하면 비중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 갭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비중에서 굉장히 좀 많이 좌우를 할 거라고 믿어요. 네. 물론 승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20거래일 중에 막 2번 손실인데, 그 2번의 손실이 한 달에 수익을 다 상쇄시킬 만큼의 큰 손절을 봐버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승률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뭐 10번 이기고 한두 번 지는데, 그 한두 번에서 결국은 수익이 안 쌓인다면 그거는 승률이 의미가 없지 않나. 결국은 이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고 이 손익비를 맞추냐의 그 작업인데, 이거는 결국은 그 비중의 차이에 있습니다. 네. 내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또 내가 이 매수 매도를 할 때 하는 그 참고하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 근거가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의 리스크가 있다, 이거는 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리스크도 있다, 그리고 네, 그런 경우에는 비중을 당연히 줄여야 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은 비중으로 베팅을 해버리면 당연히 손익비가 맞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강의에서 한번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었네요. 직장인들도 MTS만으로 매수 매도가 가능한가?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MTS로 매매를 잘 하지 않아서. 근데 이게 뭐 MTS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아직도 MTS 9버전 쓰거든요. 근데 신버전 그 기능을 익히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직도 9버전을 쓰고 있는데, 만약 그 MTS가 익숙하시다면 뭐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어차피 종가 베팅이나 뭐 시간의 단일가나 매수를 하는 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거지, 조금의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MTS가 HTS보다 보이는 화면도 작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MTS만으로 충분히 잘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원리만 안다면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보면, 직장이다 보니 종가 베팅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후에 시간을 내서 시장을 살피고 주도 테마의 대장주를 베팅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알려드려야겠죠.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관심 종목을 추리고, 사실 제 매매하는 시간도 직장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나요? 제가 직장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제일 집중하는 시간이 3시부터 3시 반 정도 사이이고, 그리고 시간에도 뭐 그렇게 풀로 보지는 않으니까, 뭐 여건이 되신다면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대장주가 오전에 가고 오후에는 후발주밖에 없을 때는 그런 또 이등주나 후발주들, 제가 딥페이크 다른 후발주들을 잡아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대장 잘 못 잡습니다. 오전 매매 못하면 맨날 대장은 거의 놓치고 뒤에 종가에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을 할 때 주로 보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이거는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참고를 합니다. 차트, 그리고 시장 상황, 뭐 지수, 나스닥 지수, 선물 지수, 그리고 뭐 차트, 뉴스, 시장의 트렌드, 이 모든 것들을 다 참고를 한 다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주로 보는 부분이 뭐다라고 딱 하나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시장의 트렌드나 주로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종가 베팅을 많이 하는 매매입니다. 그리고 내 타점에 대한 믿음. 이것도 앞서 말한 이 케이스가 답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물리더라도 계속 살 수 있었던 이 근거와 믿음, 내 타점에 대한 믿음은 결국은 재료에 대한 해석과 재료에 대한 크기와 그런 연속성과 내가 이제 느끼고 있는 이 시장의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타점에 대한 믿음을 가지죠. 그리고 그 근거나 시나리오에 내가 세운 시나리오의 근거가 훼손됐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내 근거를 믿고 그냥 사는 거죠. 예. 정령 틀릴지언정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난다는 걸 아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 타점에 대한 것도 제가 그냥 이렇게 물을 타는 것 같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쭉 사는 것 같지만 이게 비중이 여기에 단주도 되게 많아요. 한 주 그냥 내려오는 거, 얘가 이때 여러 종목을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체결이 된 게 다 체결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 한 주씩 단주를 걸어 놓거든요. 알람용으로. 이때쯤 이 정도 떨어지고 있네,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종목 매매하면서 좀 눈치를 채기 위해서 이렇게 단주를 걸어 놔서 바이가 이렇게 찍히는 경우도 많아요. 예. 이런 경우도 뭐 거의 단주 쭈루룩 이게 단주일 거예요. 제가 원하는 가격쯤 왔을 때 알람용으로 이제 걸어 놓는 케이스가 많은데, 어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비중을 싣는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강의에서 다룰 생각입니다. 제가 어느 위치에서는 좀 싸다고 생각을 해서 받는다, 이거를 뭐 정형화 시키진 못하겠지만 나름 이거를 수강생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저는 이 위치 정도면 담습니다, 이 정도 가격 바운더리면 저는 잡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뭔가 딱 하나로 집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손익비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중의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마인드가 무너져서 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매매 관점이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매매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뭐 매매 기준이 아직 잡혀 있지 않으시다면 매매 기준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고요. 아니면 손익비가 맞지 않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비중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내가 어떤 종목에는 과감하게 때리고 어떤 종목은 좀 약하게 들어가야 되며, 아니면 뭐 내 마인드가 손실이 날 때 계속해서 손실이 난다, 그럴 때 이 손실 방어할 수 있는 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강의를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질문하신 분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같이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어떤 심정인지 너무나 잘 알고, 그럴 때 저는 어떤 식으로 극복을 나갔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전환에 대한 가장 결정적 계기.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건데, 손익비를 맞추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매매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은 다들 있으세요. 수익 모델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그거를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우선적이고, 수익 내는 방법을 아예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내 매수 매도의 근거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매수 매도의 근거를 찾는 연습부터 당연히 하셔야죠. 그 단계가 먼저고, 그 단계를 거치고 이제 계좌가 왔다 갔다 뭔가 벌었다 잃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 그러면 무조건 손실 나는 것들 있잖아요. 손익비도 중요하고, 제가 그거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런 요소들을 되게 많이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칙을 되게 많이 잡았고 기준을 많이 세웠고, 뭐 요즘도 그러지만 항상 이제 한 달 마감을 하고 보면, 내가 이때 이 손실만 나지 않았어도 훨씬 결과가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원칙을 어겨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마인드가 안 잡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최대한 안 하고부터가 이제 그 아마 계좌가 양전이 되는 그 순간이 왔던 것 같은데, 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제가 강의에서 많이 다룰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면 결국은 수익이 쌓여요. 손실을 줄이면 수익이 쌓인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계좌 방어를 잘하면, 수익 모델이 있다면 충분히 이거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복기를 통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칼같이 지키고부터 수익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비중에 대한 고민, 손익비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복기를 하고, 그 복기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해서 그걸 원칙화해서 그 원칙을 칼같이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 그때부터 수익의 전환이 되었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을 할 때 조건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아까 이 질문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이 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재료를 찾고 분석하며 시나리오를 세워 매매 후 복귀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강의에서 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장의 트렌드와 함께 이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세워 매매 후 복귀하는 이 방법, 이 과정을 정말 디테일하게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뭐 잠깐 그냥 약간의 팁을 풀자면, 아까 이제 이런 거죠. 라파스 CQ線을 어떤 식으로 왜 이 매매를, 이 종목을 잡아갈 수 있었던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최근 시장의 이 트렌드를, 상한가 종목들을 쭉 확인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종목이 강하네, 이러한 종목이 지금 시세가 잘 난다, 이런 트렌드를 파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복귀하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는 편이죠. 그거를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찾는 이제 한 방법 중 하나고, 이 복귀에 대해서는,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만하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종가 매매가 먹힐지 궁금합니다. 저는 종가 매매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익이 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수가 안 좋고 나스닥 지수도 막 안 좋은데 어떻게 종가 매매로 수익을 내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장세에 맞는 종가 베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지주를 베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짧게 끊어 먹고 뭐 장이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음날 뭐
까지 보지 않고 그냥 슈팅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장세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니까요. 어,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도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완전 하락장, 대세 하락장이었거든요. 희한하게 저는 그때부터 수익이 났었어요. 그때부터 아마 수익이 나서 제 이 보수적인 스탠스가 좀 몸에 배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에 정말 거래대금 뭐 5조 이렇게 할 때도 종가 베팅으로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때는 대신 이제 좀 대응이 달라지겠죠. 정말 한두 종목에 한 종목, 두 종목에 집중해서 최대한 매매를 하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려고 하고, 장이 좋을 때는 또 뭐 다양한 종목들도 매매를 하기도 하고 시세를 좀 더 길게 보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결국은 다 종가 매매와 시간의 단일가 매매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개별, 예를 들어 장이 안 좋아도 개별 재료 뭐 개별 호재 이런 게 나와서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 그런 종목들은 또 반대로 지수가 무난할 때 갭이 엄청 잘 뜨거든요. 왜냐면 돈이 다른 데로 쏠리지 않으니까 그냥 그 상한가 간 한 종목에 의해서 갭이 더 크게 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장세에 맞게끔 매매를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손절에 대해 궁금합니다. 손절. 제가 최근 PT, 주식 PT 이제 다된다 트레이딩 스쿨에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촬영을 했던 주식 PT에서 사오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가 손절선을 정하고 그 자리를 예를 들어 지지선을 긋고 거기를 훼손하면 나는 손절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너무 그거를 이렇게 털고 가는 경우도 많고, 잠깐 지지선을 깼다가 다시 말아서 시세가 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자기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답변을 해드렸던 게, 우선 내 첫 번째 일 원칙이, 저는 제 매매 시나리오의 근거가 훼손이 됐을 때를 첫 번째로 잡아요. 물론 내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 약간의 비중을 조절을 하지만, 내 시나리오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저는 뭐 손절을 굳이 하진 않습니다. 그치만 그거는 정해놓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금액까지 갈 것 같다. 예를 들어 뭐 비중이 엄청 크게 담겼는데 이걸로 한 뭐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것 같다. 이러면 뭐 비중을 줄이기도 하고 손절하고, 아니면 다시 추이를 보고 잡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일단 첫 번째는 시나리오에 대한 그 매매 근거가 훼손이 되었을 때를 첫 번째로 삼습니다. 그리고 뭐 추세를 그러니까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음날 어떤 재료가 있어서 그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종가에 매수를 했고, 근데 막 시간에도 빠지고 있고 이러지만, 이제 나는 내일 이 매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좀 예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시나리오가 있어서 매매를 했는데, 이때 이렇게 가고 시간에도 빠졌어요. 시간에도 빠졌는데 저는 그때 이제 매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윤 대통령이 10시에 이거를 이제 발표한다. 저출산에 대해서 10시에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 한 주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좀 이제 이 시간부터 물량을 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밑에서 받기 시작하고, 이거는 내일까지 봐야겠다. 내일 시세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고, 근데 이거는 시간에 빠져도 사실 뭐 오전에 다시 한번, 이거는 기대감이 시간대가 남아 있으니까 10시에 브리핑이니까 적어도 오전 9시 근방에서는 한번 슈팅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 시간에 막 2% 넘게 빠졌거든요. 그렇지만 매매 근거가 이제 다음날 그 일정을 보고 사는 거니까 근거가 훼손되지 않았죠. 아직 일정의 기대감은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 대신 비중을 여기서 풀로 들어가진 않았죠.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 비중을 좀 채우고 이때 이제 전부 다 셀을 하고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손절을 했더라면 10시에 브리핑을 하지 했는데도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손절을 했겠죠. 예, 손절을 했겠지만 이렇게 시나리오가 깨지지 않았을 때는 마이너스가 돼도 제가 견딜 수 있을 만한 비중이면은 저는 웬만하면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죠. 제가 그냥 마냥 버티는 게 아니죠. 비중 조절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폭에 한해서 버텨보고 들고 가는 겁니다. 네, 절대 그냥 무지성 물타기를 하면 그거는 자살 행위에 가깝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예로 이제 나는 이 종목의 추세를 보고 매매한다. 뭐 기준을 예를 들어서 1분 봉상 뭐 20분선을 잡았다. 그럼 이 20분선을 나는 추세 마지노선을 보고 그게 깨지면 이제 손절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기준을 본인이 각자 잡는 거지. 뭐 이거는 어디서 손절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매매를 어떻게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절도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미리 생각을 해 놔야 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강의에서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나름의 대응 방법이 있으니까 그 대응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잠시 언급을 했었던 그 저랑 같이 대학을 다녔던, 그때 이제 룸메이트였어요. 저 영문학과 동기였는데 이 동생이 저랑 같이 동거를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러고 이 동생은 군대를 갔다가 와서 복학을 하지 않고, 그때 저는 이미 졸업을 한 상태였고, 동생이 갑자기 군대에서 또 유튜브 영상을 보더니 자기가 트레이딩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봐라 라고 했죠. 그러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손실이 크게 나옵니다. 역시나 손실이 당연한 거죠. 이게 뭐 얘가 잘못했겠어요. 이게 뭐 처음에 하면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그냥 어차피 나도 이 공부를 하고 있고 트레이딩을 계속 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도 저는 이 당시 조금의 수익, 그래도 꾸준히 조금이나마 수익이 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동생한테 이제 한 1년 동안 나랑 같이 매매를 하자. 그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최대한 다 알려주겠다. 왜냐면 얘가 이때 막 23, 4살, 막 3, 4살 이러는데 이 돈을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 나이 때는 몇백만 원, 한 3, 400만 원도 엄청 큰 돈이고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나름의 또 예전에 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같이 매매하자 해서 제가 이 당시 이제 저도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 매매를 과연 남들한테 알려줬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관점을 온전히 이 사람이 이해한다 해도 이걸 똑같이 따라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좀 그 부분이 궁금하기도 해서 이 동생한테 같이 거의 1년 동안 좀 살면서 많이 이제 알려줘 봤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특별한 걸 알려준 게 아니라 그 이제 복귀 방법 같은 거를,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재료 공부도 어떤 식으로 했고, 그러다가 어떤 재료가 나오면 나는 이거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좋아 보이고 이거는 안 좋아 보인다,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친구한테 제 생각을 계속 전달을 했었죠. 그래서 이 동생은 처음에는 저한테 좀 혼이 많이 났어요. 왜냐면 매매를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알려준 이 복귀 방법을 오 그냥 이대로,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노력에 대한 기준점이 확실히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냥 되게 라이트하게 복귀하는 수준의 그 시간 투자가 이 동생한테는 완전 오늘 하루 거의 제일 열심히 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뭐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인 거였죠.
그래서 그 생각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뭐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물론 그 방향성이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지만, 어, 이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주관적으로 난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음, 다른 고수들도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하잖아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한 1년 반? 2년 동안은 정말 주식 차트만 한 14시간, 15시간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진짜 14시간, 15시간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내 모든 시간을 주식에 할애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복귀도 지금은 뭐 한 2시간, 이게 되게 단축이 돼서 2시간이지만 그때는 제가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뭐 강의도 듣고 내 복귀도 하고 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공부를 했던 시기라서 정말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뭐 누가 듣기엔 과장한다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력도 되게 많이 나빠졌고요. 건강도 되게 많이 안 좋아졌는데, 진짜 정말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네, 아무튼 돌아와서 이 동생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름 때쯤부터 동생한테 좀 충격 요법을 주기 시작해요. 너 올해까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라. 내가 옆에서 이렇게 다 내 관점들을 알려주고 하는데도 너가 이렇게 공부 양도 부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너는 그냥 뭐 재능이 없는 걸 떠나서 애초에 그냥 안 맞는 것 같다, 주식이랑. 그때 뒤부터 이제 동생이 각성을 하더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더니 어, 뭐 이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결과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얘가 제가 이제 그때 계좌를 한번 바꾸라 했어요. 왜냐면 이 손실 난 거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냥 새로 출발을 해라 해서 이제 이 계좌를 옮겨가지고 지금까지 잘 네, 너무 잘 해오고 있습니다. 나름 너무 뿌듯하고요. 뭐 제가 아직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한 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변화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원래는 안 하려고 했다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케이스를 보고 조금 자신감을 얻었어요. 제가 알려주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헛된 게 아니구나.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걸 알려주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동생을 통해서 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알려드리는 게 좋을지,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또 동생을 가르쳐 보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네,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잘 접목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강의 전에 좀 공지를 해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게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법이 바뀌어서 쌍방향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개별 종목에 대한 뭔가 상담은 좀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제 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정말 정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종목명을 가리고 그냥 그 당시 있었던 흐름을 저한테 어 개인적으로 뭐 다이렉트나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거나 저는 그때 답장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답장을 해줄 수가 없는 그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은 그 정말 좋은 질문이다. 이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거는 그냥 공부 자체의 케이스로 정말 좋은 그런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강의에서 이제 추가 보충할 이제 이론과 이런 실전 사례를 통해서 추가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그거를 다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저희만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래서 다 이제 질문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저한테 질문하실 때도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 주에 끝나고 이 영상 실전 사례 영상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건 좋은 케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언급을 드릴 테니까 네, 저는 모든 종목을 다 복귀를 하니 어떤 종목인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부할 제가 가르치는 그 이론과 이런 제 매매 관점에 한해서 부합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영상으로 따로 찍어서 제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커리큘럼 안내고요. 우선 1강은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했다시피 어, 저는 한 가지만 보고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양한 것들을 매매를 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체크를 한다라고 이제 어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최대한 좀 알려드리기 편하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1강을 이 강의를 잡았고요. 이거 뭐 트렌드 그리고 분위기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구체화 시켜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정형화 기법성의 위협성 이것도 아까 제가 간접적으로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2강은 복귀 방법 공부 방법이죠. 어, 수강생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강의에서 어, 제가 하는 그 복귀 방법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도 어, 이것도 이제 좀 구체화 시켜서 제가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3강 재료에 대한 이해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재료에 대해서 나는 어떤 거를 좋게 보며 어떤 거는 이러이러한 걸 때문에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 이런 저만의 관점을 또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뉴스를 찾는 것 그리고 일정 관리를 하고 일정에 대한 또 매매 이 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또 그런 것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네, 연속성 있는 재료, 단발성 재료 이 차이점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황에 따른 재료 분석 이것도 이제 시장의 트렌드에 관련된 또 거긴 하나인데 이 재료를 시장의 트렌드와 결합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더 이 재료를 요리를 할 것인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네, 4강, 5강 이쪽은 정말 말 그대로 종가 베팅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나는 어떠한 유형을 종가 베팅을 하며 이 종가 베팅을 할 때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수도 중요하지만 대응이 중요하죠. 말 그대로 뭐 손절을 어떻게 할 건지 익절을 어떻게 할 건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저만의 관점을 좀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의 단일가도 같은 맥락입니다. 뭐 강점, 필요성 그리고 시간의 상따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주 매매 중 하나죠. 시간의 상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시간의 상따 할 게 많이 안 생겨서 이제 언급을 많이 안 드렸는데 제가 원래는 이 주 매매가 시간의 상한가 따라잡기입니다. 이 또 저만의 시간의 상따를 하는 노하우 그리고 최대한 리스크를 지지 않고 상한가를 안정적으로 잡는 그런 방법들을 강의에서 내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 관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인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손익비를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심리나 이런 계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또 나름의 장점이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뭐 폭발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좌 변동성이 그렇게 폭이 크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이게 1년치로 하니까 좀 깨져서 나오는데
네, 저는 그렇게 계좌 변동성이 큰 편이 아니라 이 폭도 되게 작은 걸 선호해요. 이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꾸준히 정말 HTS가 어 저기 출금 기계가 되도록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을 저만의 이제 노하우를 다 가감없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장중 실습반은 어 과거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장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장을 지금 읽고 있고 내가 어떤 종목을 관심 있어 어떤 섹터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그걸 뉴스와 결합해서 이런 좀 시장을 보는 플로우를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어, 양방이 아니라 이 일방향으로 제가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목 언급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강의는 총 이론 강의는 6강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실전 사례 및 보강. 저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물론 이론도 중요한데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론을 내가 완벽하게 강의를 듣고 이해를 했어. 근데 정작 매매할 때는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저도 되게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아니, 이 강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그래서 정작 이제 강사님들한테 질문을 하면 그 강사님은 뭐 이것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했다 아니면 혹은 대응도 달라요. 대응도 정말 뭐 이분은 이렇게 해서 팔고 아니면 이분은 여기서 비중을 조절을 해주시고 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 이론과 실전의 괴리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거를 좀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 주에 있었던 종목들과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고 또 그거를 이제 이론과 이론을 이제 추가 강의로 하는 거죠. 그 실전 사례를 통해서. 예, 나름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저도 사실 좋은 질문이 오거나 이러면 더 좋은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여기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이 부분에서 실제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뭔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지 보강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냥 이론 강의다. 그래서 총 그냥 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강의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충분히 이론이 다 설명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면 여기서 충분히 다 보충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제가 빼먹었던 내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2003년 영웅전 기네스 최대 수상 공동 2위를 6번? 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한 번도 이 키움 대회를 참가해 본 적이 없어서 어, 되게 대단하십니다. 네, 매매조스님, 뉴스 매매조스님 사석에서도 한번 저번에 뵀었는데 정말 재밌으신 분이고요. 저번 강의를 하셨죠? 저번 바로 직전에 이제 이 조스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초면인데 어 진짜 철면피를 깔고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한번 특강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흔쾌히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좀 감사합니다. 네, 조스님이 특강이 10월 10일 목요일에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강의 일정은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무료 강의를 한다고 할 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이게 막 질문도 없고 그냥 혼자 떠들어야 되는데 내가 뭐 2시간 가량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 이 준비한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공자님 말씀이 이 주식과 대입을 했을 때 너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 명언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게 제 강의할 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였거든요. 이게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채워 드릴 거죠,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배우는 거, 제가 알려드리는 이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겠죠. 그치만 여러분들이 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직접 매매를 해보고 깨져보고 수익도 내보고, 내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복기를 계속하고 데이터를 쌓고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반쪽짜리 강의가 될 뿐이고요. 또 말 그대로 또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이죠. 그냥 뭐 이렇게 해야지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 정말 와닿았었는데, 제가 아마 강의를 해서 뭐 다 알려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다 알려드릴 거지만, 그걸 알려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매매를 직접 스스로 체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그렇게 진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학습 능력을 기르게끔 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복귀 방법, 애초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체크리스트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걸 공부를 해라 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정말 실천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직접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데이터를 정말 정말 많이 쌓아야 하고, 그러니까 저만, 제가 일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지만 이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분명히 여러분의 성장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을 쓸까 저 내용을 쓸까 썼다 지웠다 반복만 정말 수십 번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알려드려야 더 도움이 될까, 우선순위로 뭘 더 강조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좀 부족하더라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읽지 않는 매매, 꾸준히 돈을 버는 매매, 안정적으로 계좌가 우상향하는 그런 매매를 강의를 할 테니, 혹시나 당부드리지만 뭐 저기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는 그런 분들 거를 내용을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제 강의와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모르겠네요. 저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 나중에 이제 뭐 2년 뒤, 3년 뒤에는 뭐 큰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제 과정과 매매와 원칙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꾸준히 이 상태로 매매를 할 거고, 과거에도 소액으로 매매할 때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고, 결과적으로 원리가 변하진 않습니다. 이상 무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규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